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장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좀 지루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결국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10선을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지켜내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상승, 소폭만의 반등을 보인 채 강보합권에서 815선에서 마쳤습니다. 자, 오늘장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엔터주가 상대적으로 좀 상승하고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 매물로 조금 하락을 하면서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에도 조금 악재가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큰 모멘텀이 조금은 부재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주도 테마가 없는 시장 분위기에서 우리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종목 고민들도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두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진 고민들 조금 더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772-0279번 전화해 주시면요. 저희 전문가님이 바로 전화를 받으셔서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이제 목요일이네요. 네. 오늘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장은 역시나 오전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죠.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2시간이라는 남짓한 시간 동안 정말 재미가 없는 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다는 건 오늘 시장이 오후장까지 바라봤을 때 그렇게 큰 재미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요. 그 외에도 역시나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죠. 툴젠을 지난주였었나요? 지지난주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고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 툴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주들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유전자 가위 관련된 종목이라면서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종목군들이 지금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툴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툴젠 같은 경우에는 제넥신이라는 이 큰 툴젠의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툴젠이 지금부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를 바라봤을 때 코스피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었던 2,502.37포인트를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으나 이탈하지 않았고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지만 지금 어제와는 다르게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말까지 8만 전자가 될 가능성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은 제약바이오주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다라는 거. 하지만 제약바이오주는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상승하다 보니까 눈에 안 비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은 다 20%, 15%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약바이오주들은 야금야금 막 2, 3%, 5%, 7%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천천히 올라가 줘야 지수도 마찬가지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엔비디아가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리고 샘 알트만이 다시 오픈 AI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큰 폭의 변동성은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과 오늘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가 오전장에는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 오후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우리의 눈에 띄었던 건 유전자 관련주들과 정보보안 관련주 그리고 웹툰 관련주들까지 있었고요. 그 외에도 시간 외에서는 바이오가스가 석유 대체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사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그로 인한 속도를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간 내에서 꽤나 많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태평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태평양 물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마이크로 컨텍스홀과 같은 상황에 시간에서가 아니라 단일가, 단기 과열이 될 종목군들 중에 태평양 물산이 내일 단기 과열이 해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태평양 물산은 단기 과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풀리는 날 우리에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발빠른 투자자들은 오늘 시간 내에서 이미 진입을 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5% 이상 상승한 가격 구간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오전장 첫 봉에서 3분봉 기준으로 첫 봉에서 윗꼬리를 달고 음봉이 나오거나 윗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을 경우에 2봉 내지 3봉 정도 누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다면 그 자리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 듣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 2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377-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들 조금 솔루션을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내가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사연까지 담아서 보내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한 분씩 차례대로 상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쿤화면으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으로 로보티즈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8,800원에 비중은 15% 담으셨습니다. 26,150원 이렇게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좀 빠져서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인성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까요? 가격이 왠지 오늘 고가에서 매수하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자율주행 관련주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물론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지만 이름처럼 말이죠. 종목의 이름처럼 로봇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자율주행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에요. 이미 쌍바닥을 디뎠습니다. 쌍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간다 했을 때 이 정도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자리는 31,500원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5%이시니까 31,000원 가격단에서는 10% 이상 정리를 하시고 남은 5% 이내에 매수 가격이 되는 평균 단가를 가지고 계신 그 비중을 33,000원을 넘어갈 수 있을지 거기까지 지켜보시면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고민은 그걸 거예요. 이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올라가지 못할 것이냐인데 제가 보고 있는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37,000원까지도 열려는 있습니다. 다만 올라가다가 박스 구간을 그리게 될 경우에 그 박스의 시작과 끝이 되는 지점은 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 23,500원 정도, 고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33,000원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1,000원에서 비중 15% 중에 10%를 덜어내시고 남은 5%의 물량을 33,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면서 돌파가 안 나온다면 31,000원 혹은 그 가격에서도 매도를 못하셨다면 29,000원에서는 매도하셔서 수익 구간으로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9,000원, 31,000원, 33,000원대 가격 라인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듬지팜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떨어졌어요, 전문가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에 매도 잡아야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000원에 비중 15% 담으셨대요. 오늘은 2,880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3% 정도 올랐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애매합니다. 상승 추세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가격 구간이 바로 코앞에 나와 있어요.
3,200원 정도가 지금 저항대로 보여지고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1,775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최근에 네옴시티와 스마트팜 관련주로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고 지금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충분하나 문제가 되는 건 상장된 지가 이제 고작 4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듬지팜이 상장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1,294억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매출액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에서는 그 정도는 괜찮다. 왜? 부채 비율이 22.34%인데 유보율이 2배, 20배가 넘습니다. 그 말인즉 아직까지는 기업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식물과 곡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뉴스가 나올 때에는 우듬지팜이 항상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가격 구간은 10월 26일에 만들어진 고가 가격인 3,240원입니다. 이 3,240원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가 무조건 박스권을 그리고 내려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3,240원을 돌파하는 날 3,24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날은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건 하락할까 봐 걱정을 하실 거지만 단기간에 내일 금요일장이죠. 금요일장에서는 웬만한 종목들이 종가 때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듬지팜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시간에서 마이너스 1.56%가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를지 모르겠지만 내일 아랫꼬리가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랫꼬리의 가격이 2,7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바로 상승이 나오는 도약의 자리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음 주를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드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듬지팜까지 상담 짚어주셨고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시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께 내가 고민되는 종목들 솔루션 좀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상담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02377-2 0279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최인성 전문가님과 통화로 연결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고 계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조금 다소 부진해서 지금 문자 상담으로 다시 받아보도록 할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 7,500원에 비중은 10% 담으셨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TO 관련주로 비트코인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솔루션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미 토리 기법이 포착이 돼서 수익을 맛보고 있는 종목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 전화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검은색 지지선을 보고 진입하셨느냐 아니면 그 지지선을 딛고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 자체가 검은색 지지선도 아니고 파란색 저항선도 아니고 그 윗단에서 상승할 때 매수하신 게 가장 큰 페인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 자체로 바라봤을 때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현물 ETF 상품이 나오죠. 비트코인 관련된. 그리고 내년 4월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올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STO 관련된 증권형 토큰 발행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모멘텀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장에서도 11%나 상승을 했었다는 건 결국엔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와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매우 크다라는 걸 모두가 다 아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이 과거 시점에 박스를 그렸었던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가격으로 바라봤을 때 저점으로 볼 수 있는 건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었던
지지선입니다. 그 지지선의 가격은 8,840원인데 8,840원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덜어내지 마시고 8,84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840원에서 물량을 절반만 덜어내시는 겁니다. 절반만 덜어내시고 그다음에 박스권의 중단으로 올라가는 가격은 10,000원이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그 10,000원을 넘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는 한 달 이내 산타랠리 정도까지만 바라보셔도 충분히 10,000원 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오는 2월이나 3월 달쯤에는 10,000원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이 종목은 손절하시기보다는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몸을 담고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일단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10,000원 단까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주 반도체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500원, 그리고 비중은 20%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3분기 매출이 상당히 좀 좋았어요. 직전 기간보다 6.5% 늘어났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전문가님 이제 반도체 쪽은 바닥을 친 건가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반도체 쪽은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지금 보시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도 21년에 비해서 22년에 매출액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됐다는 건 기업 안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점점 더 무언가가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제주 반도체를 바라볼 때 소형주라는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디디고 주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 시점으로부터 바라봤을 때 이 정도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은 7,000원 단위예요. 7,000원 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걱정거리는 단기간에 너무 빠른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1%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게 내일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올리는 가격을 만들어놨었죠. 그 가격이 바로 5,900원입니다. 그런데 이 5,900원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내일 종가를 형성한다면 7,000원까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파란색 저항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파란색 저항선을 디디면 아무리 저항선이라 하더라도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거래량이 큰 폭으로 붙었기 때문에 내일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매도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5,900원을 지킨다라는 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5,500원에서 진입하신 이 가격은 결국엔 과거 시점에 저항이었었던 이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좋으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5,9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내일입니다. 금요일 날은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5,900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인 20%의 비중에서 비중 10%를 정리하시고 남은 10%를 가지고 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지만 5,500원을 이탈하려 한다면 수익 구간이 되는 가격 구간 5,000 얼마가 될까요? 5,530원에서는 전량 매도하시면서 손실을 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가가 한 번 더 내려온다면 지금 이 아래 보시면 5,270원,
4,610원, 그 아래로 3,845원 이런 가격들이 있는데 이 가격들은 과거 시점에 지지선과 저항선이 됐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을 4,610원으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입을 어떻게 하시느냐? 4,610원에서 10%의 비중을 다시 들어가시는 겁니다. 20% 모든 물량을 다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내려왔을 때 4,610원에서 10%의 물량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10%의 물량을 어디에서 담느냐? 4,200원 단까지 내려와 준다면 담을 수 있겠지만 4,200원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면 하락 추세 속에서 4,610원에서 매수하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4,610원에서 다시 한번 10%를 담으셔서 20%의 물량을 담으시고 그 다음에 5,270원에서 물량 10%를 덜어내시고 남은 물량을 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5,900원까지 올라갈 것인지 보시면서 매도하신다면 다시 한번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만드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분할 매도 전략부터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가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맞춰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문자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종목명 다날입니다. 다날 5,746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2% 담으셨습니다. 오늘 마감가가 4,085원이에요. 지금 상당히 좀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물타기 해야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타기도 가능하신 종목이에요. 자, 지금 600봉 차트를 보여드릴 때 우측에 보시면 숫자들이 몇 개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7,552원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6,000원대도 하나 있고요. 조금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6,023원 그리고 그 아래로는 5,000원대, 5,000원 초반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기준이 4,072원과 그 아래에 3,154원까지 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두나무 관련된 종목의 이슈로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종목군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건 평균 단가가 너무 높으시다라는 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내일 시초가가 아니라 내일 종가 때 추가 매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파란색 저항선을 낮추면서 그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은 하락하기가 더 좋은 상황에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조금 내려와 있는 몇 틱 안 되죠. 2틱밖에 안 되지만서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음봉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과 4,070원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언제 탈출 가능하겠습니까? 5,000원이라는 5,000원 초반이라는 이 저항선의 가격이 보이실 텐데 이 정도 선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5,000원까지밖에 못 올라갈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7,552원이라는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기간만큼 혹은 그보다 더 긴 기간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저점을 경신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1차 상승 파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4,000원 단에서 지속적으로 주가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12월 중순에 4,000원대가 유지가 되어 주어야 그 다음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단기간에 최근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되는 가격은 6,000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1차 상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1년 반 내지 2년의 시간을 기다리셔야 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추가 매수해서 올라오게 되는 평균 단가가 있겠죠. 그 평균 단가는 5,000원 정도 되실 겁니다. 5,000원 좀 아래가 되겠죠. 4,000원 후반 정도 되실 텐데 그 정도까지 낮춰 놓으신다면 내 평균 단가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비중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평균 단가는 4,000원 후반인데 거기에서부터 주가가 올라간다면 5,000원을 넘어갔을 때부터 수익 구간이 되겠죠. 그때부터 매도를 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번
비중을 덜어냈는데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4,070원에서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균 단가는 다시 한번 4,500원보다 낮은 가격까지 내려올 텐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겠죠? 다시 한번 내 평균 단가까지 온다면 물량을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을 덜어내시고 다시 한번 그 윗단에 있는 5,000원과 6,000원까지 넘어갈 수 있는지 지켜보시면서 수익 실현 매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단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을 보여드릴 텐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흑자로 지속되고 있다가 2022년에 약간의 적자폭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만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채 비율도 매우 좋고요.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도 유보율도 매우 좋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많이 올라가지 못해도 6,000원 단까지는 언젠가는 무조건 올라갈 기업이면서도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2년 이내에는 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서 지금 현재 4,070원에서는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며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설명 드려볼 수가 있지만 신규 매수 하신다면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못해도 스윙 투자 관점으로 12월 말까지는 지켜보실 수 있어야만 단날에 진입하실 수 있다는 설명 드려볼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단알 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걱정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그러면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주셨는데요. 종목명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매수가 25만 9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비중을 꽤 담으셨어요. 오늘 21만 2천 원까지 갔는데 오늘 그래도 엔터주가 꽤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좀 내려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17만 원인데 그보다 더 우선시되는 건 물론 3년 정도 전에 제가 판단하고 분석했었던 가격이긴 하지만 하이브가 상장됐을 때 적정 주가는 14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비중이 20%라 하시더라도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세요. 동일 비중으로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4만 원이라는 거고 그때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가지고 계신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25만 9천 원이시니까 26만 2천 원 정도에서는 비중을 절반 덜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30만 원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지금 최근에 엔터주들이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니에요. 경기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K라고 해도 K가 붙어도 엔터와 관련된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을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위험하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하신 기준으로 봤을 땐 여기서 더 내려가면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 나 진짜 막 숨 막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숨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내려와 준다라면 오히려 추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14만 원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14만 원까지 못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23년 초반에 지지가 됐었던 가격이 17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17만 원에서는 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17만 원을 이탈해서 14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었던 가격 구간이 14만 원이라는 건 상장됐을 때를 기준이니까 2020년으로 봐야겠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2배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오히려 14만 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을 적정 주가로 봐야 되는데 왜 14만 원을 고집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과대 낙폭이 나온다면 우리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아니라 확실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14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그래서 비중이 지금 이미 20%이셔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가격 구간이 14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왜?
14만 원에서 잡으면 17만 원까지는 숨도 안 쉬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자리가 14만 원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기 때문에 그 윗단에서는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면 충분히 언젠가는 25만 9천 원이 아니라 그 윗단까지 30만 원까지 돌파가 가능할 수 있지만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엔터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이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꿈을 먹고 그 꿈에 의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간이 오래 걸려도 꼭 버티셔서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주 하이브까지 꼼꼼하게 진단 짚어주셨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아이큐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560원, 비중 25% 담으셨다라고 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개발하는 회사고요. 화장품 OEM, ODM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아이큐어 같은 경우에는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다날과는 다르게 제약바이오주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저점을 이탈한 지, 경신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20년에 155억, 2021년에 283억, 2022년에 268억의 적자,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매우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부채 비율보다 유보율이 낮긴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모든 지표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큐어는 2,560원이시면 오늘 매수하신 건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악수를 두셨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오늘 아이큐어는 대마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갈 때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거기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를 먼저 시간의 단일가를 보겠습니다. 어렵겠죠. 마이너스 3% 빠진 가격에서 내일 시작을 할 거니까. 하지만 단기간에는 2,56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게 과거 시점에 박스권을 그렸었던 가격의 중단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간의 상승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2,560원이시면 2,575원이 BEP 익절 가격이 되시겠죠. 그 가격에서는 모두 다 전량 익절하시고 나오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가능성 물론 있겠죠. 꿈의 수급을 받고 주가가 5,000원 단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종목을 과거 시점에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나왔었던 저점을 최근에 이탈하면서까지 주가가 내려온 상황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도 않은 이 종목을 굳이 진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종목은 꼭 2,575원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미리 걸어 놓으세요. 자동 예약 주문을 걸어 놓으셔도 되고요. 어떠한 방식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지만 해당 종목은 탈출이 답입니다. 더 이상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명분이 없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꼭 해당 종목은 정리하시고 다른 더 좋은 종목군들로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너무 많습니다. 지수가 많이 바닥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들을 보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뷰노도 마찬가지고요. 뷰노 어떻습니까? 아직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부대장주인 루닛은 어떨까요? 지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지만 여기서 오히려 하락해서 내려와 준다면 7만 원 중반대에서는 너무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잡으셔가지고 그 윗단에 있는 10만 원 넘어가는 가격에서 매도하시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데 아이큐어 같은 위험한 종목은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기 때문에 꼭 2,575원에서 정리하시고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줘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큐어까지 짚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주들 더 갈 수 있는 종목 오늘 타임특가 종목으로 좀 알려주시나요? 네,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기까지 종목 상담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기회는 지금 앞서서 또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최인성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시간을 아쉽게도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는 내가 좀 계좌 복구를 해야겠다 마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노란톡방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성 전문가님의 무료 주식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되고 있는 방인데요. 입장하신 뒤에 편안하게 방송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자그마한 링크 뜨는데요.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차벽 코드 8784 입력하시면 인성 전문가님을 더욱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수익을 안겨주셨는지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 주셨듯이 툴젠 비롯해서 지노믹들이 지금 거의 제약바이오주의 신이거든요. 지금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주들로 수익률을 기록해주고 계신데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21.89% 짧은 기간 안에 또 이런 수익률까지 주셨습니다. 리뷰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지노믹트리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던 종목인데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결국엔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제약바이오 테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테마와 더불어서 반도체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제약과 반도체를 바라보면 결국에 첫 번째로 상승 추세로 이어나갔었던 건 의료. 그렇죠. 왜입니까? 의료가 제약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료의 뒤에 AI가 붙었죠. AI가 반도체와 관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I와 더불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로봇 관련주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체외암 조기 진단기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데 지노믹트리가 처음 만들었었던 건 얼리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얼리텍 BCD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방광암 진단 키트예요. 그래서 방광암을 진단하는 키트 자체가 얼만큼 팔리느냐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었고 얼리텍 방광암과 대장암 검사가 식약청 확증 임상 성능 시험 중입니다.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임상에서 시험하고 있는 그 결과치가 최소치가 이미 나왔는데 꽤나 괜찮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노믹트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9월과 10월 한국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외인들의 움직임과 상반되는 외인들의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지노믹트리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지금 공매도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들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가장 우세합니다. 그 말은 공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 기회겠죠. 하지만 주가가 너무나 많이 높이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매도가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안에서 수익 실현을 할 뿐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 없는 기업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왔지만 결국에 지노믹트리를 포착했었던 건 마지막 메가토리의 자리였습니다. 메가토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하락 추세에서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브레이크에서 멈춰지면 다행인데 멈춰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었던 언제입니까? 10월 4일에 장이 개장이 됐죠. 그때 전이 뭐였습니까? 추석. 그런데 추석 이후에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 움직임에 브레이크가 안 잡혔었습니다. 그리고 토르 기법 또한 마찬가지로 포착이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메가토르 기법이 나왔을 때 제가 궁금했었던 건 과연 이 자리를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되면 보통은 그 다음 날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기 마련이었었는데 개파락시키면서 결국에 메가토르의 자리를 지지선으로 사용만 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착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켜봤었던 건 또 개파락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역시나 개파락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때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 개파락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동일했으나 음봉으로 마감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자리이면서도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어떤 훈풍? 제약바이오주들로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마지막 메가토르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가토르 기법을 이미 10월 초부터 진입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극동류와 같은 종목군들은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렸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노믹 트리도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고 우리는 오늘로 인해서 2차 매도의 자리입니다. 1차 매도는 이 구간, 2차 매도는 검은색 저항선, 3차 매도는 파란색 저항선이죠. 왜입니까? 메가토르 기법은 첫 번째 5%에서 분할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검은색 저항선에서 분할 매도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피날레를 파란색 저항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분할 매도를 통해서 12.5%의 비중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정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올라갈 때마다 팔기 위해서입니다. 왜? 검은색 저항선은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언제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지를 받는지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진입한 자리가 검은색 저항선보다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해당 검은색 저항선을 돌파할 때가 아니라 검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매도를 진행한다. 왜? 검은색 저항선 위로 살짝은 올라가겠지만 결국에 검은색 저항선을 넘기면서 검은색 저항선보다 낮은 위치에서 종가를 형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노믹 트리는 오늘 18,000원이라는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검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 시장 얼마나 위험할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00원을 넘기는 종가를 만든다면 내일 금요일 종가 베팅으로도 한 번 더 진입 가능한 종목이 지노믹 트리입니다. 지금 이미 수익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하고 한 가지 더 진입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항 가격 구간이 아직 얼마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25%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노믹 트리를 첫 번째 리뷰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네이버입니다. 어라? 네이버가 왜 나왔지? 지금은 네이버와 관련된 이슈가 안 나오고 있죠. 11월 5일에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이 돼서 방송에 가지고 나왔었는데 생성형 AI 관련주이면서 클로바 X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 또한 큰 폭으로 올라갔었던 이렇게 큰 대형주가 10%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클로바 X가 출시됐을 때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겨내기에는 역부족했다라는 걸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락하기 시작한 자리는 자,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선은 수직선은 10월입니다. 그렇다면 9월 달 시장에서는 안 좋았던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왜 안 좋았습니까? 8월 달을 그어볼까요?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바라봤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초전도체와 맥신 그리고 양자 물질 관련주들로 수급이 쏠리면서 시장 자체가 흔들렸다. 왜? 8월 달은 쉬어가는 장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미 먼저 끌어쓴 거죠. 그렇다 보니까 9월 달에 수급이 붙지 않으면서 9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추석이라는 악재까지 그리고 추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로 하락했느냐. 전쟁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락하다가 포착되고 나서 손절선까지도 오지 않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대형주들은 과거 시점에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2주 안에 1차 매도와 2차 매도 자리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3차 매도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나 제약 바이오주들이 먼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시면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자, 넘어갔죠? 수요일 날 검은색 저항선을 넘어갔는데 오늘 검은색 저항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인 내일 시장도 안 좋을 텐데 검은색 저항선 위로 주가를 올려서 종가를 마감한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얼마의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횡보 조정을 받겠다. 하지만 그 횡보 조정의 끝이 상승일지 하락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가지고 나온 JVM입니다. 한미사이언스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약국 조제 장비 개발과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 실적이 반영되는 주가예요. 한미그룹의 영업망을 통해서 국내 의약품 자동 조제 시장에서 80%에서 90%의 점유를 하고 있는 매우 강대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3분기 기대치보다 살짝 낮은 실적이었지만 4분기로 2월 매출이 많습니다. 그 말인 즉 아직까지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매출이 많다라는 건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기 이전에 나왔었던 계약 건수가 많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입해 볼 수 있겠죠.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갔지만 너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가격 구간이 여기예요. 과거 시점에 박스를 그렸었던 이 가격의 상단을 돌파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상단의 가격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4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 종목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매수가 기준으로 17%에서 20%까지는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는데 여기에서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종목을 끌고 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더 높은 가격 구간이 되는 위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습니다. 저점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자리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마다 선을 그어보자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들이 여러분들 눈에도 캔들의 위치로 봤을 때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들 구간마다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실 수 있게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드릴 거고 JVM 같은 경우에는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됐기 때문에 1차 목표는 3%에서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를 어디에서 하는지 오늘 종가 27,200원을 기준으로 이미 산정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분할 매도해야 되는 자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현정 앵커님을 통해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받아보시고 오늘 방송이 끝나기 직전까지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 메가토르 종목으로 공략하셨던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21%가 넘는 아주 강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약바이오 관련주였는데요. 파란색 저항선 3차 매도 시점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서 자세한 대응 전략 알려주신다고 하고요.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 역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JVM,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 만큼 꼭 여러분들 대응
대응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8784 입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금요일장도 7시에 상한가 특급 배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